나 퇴사했다. 딴 거 해보려고. 와, 용기 대단하다. 퇴사? 용기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바스켓. 27살 멋지게 사표를 내고 뒤도 안 돌아보고 퇴사했습니다. 웃겨서 퇴사한 건 아니었고 저에게 회사 생활이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 젊다 생각해서 다른 도전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첫 연봉 계약은 4,300이었는데 성과급까지 해서 더 벌었던 것 같아요. 처음 입사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집에 꽃다발과 명함이 왔던 거였어요. 부모님 모두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카톡 프사로 해둔 걸 보고 나름 효도한 것 같아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하는 일이 점점 하찮게 느껴졌어요. 어떤 보람이나 즐거움이 없었거든요. 당시를 생각해보면 팀원들이 하기 싫고 얼굴 붉힐 일만 저를 시키는 것 같았어요. 특히 현장이나 엮이는 일은 저를 다 시켰거든요. 현장에서는 하는 일을 꾸준하게 차질 없이 생산하는 걸 원했지만 저희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용을 생산하도록 그 스펙들을 전달 드려야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 공정이 약간씩 바뀌다 보니까 뭐 생산 리드타임이 쫓긴다, 네가 직접 와서 만들어라 등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낸 시험용 스펙이 아니라 팀원들이 낸 걸 그냥 가져다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 종이를 가져온 그 자체로 뭐라고 하니까 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회사에 대한 정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트리거가 됐던 사건은 친구랑 그 계획한 블라디보스톡 여행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밤 11시쯤 그 현장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스펙이 잘못 나와서 라인이 멈췄다고요. 누가 낸 스펙이냐 물어보니 직접 와서 확인하라 하더라고요. 택시 타고 회사에 도착해보니 제 사수가 낸 스펙이었어요. 늦은 밤이라 전화는 안 받고 결국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반장님께 크게 혼나고 집에 돌아왔거든요. 이 모든 내용을 그 사수에게 카톡을 남기고 여행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하다 결국에는 친구한테 사과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사실은 뭐 좀 휴가지만 출근한 저를 책임감 있게 봐줄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떨어진 생산성과 잘못 나간 스펙, 이 모든 게 저의 탓으로 된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더라고요. 부장님이 1년 차인 저한테 잘못 나간 스펙은 취소하고 완제품 생산을 하게끔 했어야지 뭐 이런 결정 하나 못 내리나? 뭐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팀과 커버 쳐주지 않는 사주 밑에서는 그 평생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사익서를 쓰고 퇴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퇴사했던 과정이고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바스켓. 퇴사 후 남들이 하는 한 달 제주 살기는 좀 매력 없어 보여서 한 달 강원도 살기로 마음을 먹고 정확한 월세는 기억이 안 나지만 월 30 정도의 고시원을 들어갔어요. 관리자분이 사장님이셨고 만나서 입주 계약 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뭐 룸투어나 빈방 청소를 해주면 건당 2만원씩 준다고 한 달만 도와줄 수 있냐 하더라고요. 거기에 화장실 세면대나 하수구 이런 뚫는 간단한 작업은 건당 3만원 주겠다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러겠다 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명에서 5명 룸투어가 있었고 한 방청소도 1개에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월 30만원을 내고 24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때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이 있다는 걸 좀 몸소 배울 수 있었어요. 건물에 저 같은 단기 알바도 있었지만 뭐 전기업체, 소방업체, 누수업체, 보일러업체, 방역업체 등 다양한 직업이 있었고 천차만별이겠지만 대기업 이상의 연봉을 벌고 계시는 업체 직원도 있었어요. 여기서 대기업만이 제가 갈 곳이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런 고민 한 번씩 하셨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나에게 맞는 일은 뭘까? 재밌게 일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이 고민을 한 번씩 하셨다면 지금 당장 네이버에 직업 정보를 치시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소는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길게요. 테마별, 적성별, 조건별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눌러보면 이런 직업도 있네? 저런 직업도 있네? 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은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직업이 있다면 퇴사하고 도전하지 마시고 특별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거라면 퇴근 후에 그 투잡으로 조금씩 배우면서 나와 잘 맞는지 확인해보고 또는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면 퇴근 후에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나와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수학에서도 좀 나랑 잘 맞는 챕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는 좀 잘해서 이 부분 문제 시험 문제는 다 맞췄던 것 같은데 이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뭐 사코, 코사 이런 챕터는 완전 빵점이었거든요. 이렇게 공부만으로 감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퇴사하지 마시고 간접 경험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 나도 너처럼 퇴사해서 세계 여행도 좀 다녀오고 히말라야 산맥 등반도 해보고 싶은데 왜 퇴사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마지막이니 잘 들어주세요. 이 회사에서 미팅이나 상사가 일을 시키면 받아 적던 노트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시죠. 그 노트를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면 며칠 전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싶던 일이 이미 윤곽이 잡혀 있거나 해결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받아 적을 당시만 해도 일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별거 아닌 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일이 아닌 감정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적어둬 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보면 잊고 있거나 이미 해결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일이나 타인에 대한 감정이 오늘의 노트에도 적혀 있다면 퇴사를 고려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쯤은 바스켓. 지금까지 27살이었던 제가 대기업을 퇴사하면서 느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세상에 괜찮은 직업도 많다. 둘째,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간접 경험은 필수다. 셋째, 현재의 업무와 감정은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늘 한번 업무 노트를 들춰보시거나 앞으로 업무 노트를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현재 저는 다시 자리를 잡았고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현업에서 셋째 방법으로 멘탈을 잘 잡고 일의 효율을 높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퇴사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잘 될 자신이 있으신 분께는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